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고출단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자 중에 두 분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냉방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자본주의물 단단히 들었구만. 네, 지금 저기 계신 저분이요. 저분이. PD님. 네. 네. 아유, 자본주의병이라고. 네. 네. 뭐 얼른 낫도록 하죠. 저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 24일에 1-A, 1-B 두 분의 구출을 부탁드린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의 구출 비용 400만 원이 모두 모아졌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실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25일에 저희가 우선 모여진 400만 원을 즉시 맞습니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 내역과 그 다음에 또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그 영수증 사진은 영상 뒤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한테 이제 총 그 명단이 있는데요. 먼저 1회 A로는 후원금이 총 393만 7,070.5원. 이게 지금 페이팔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돈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단단위까지 나오죠. 네,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8월 4일 자정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1회 B로는 167만 7,070.5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 B 1회 구출단 그 후원금 총액은 561만 4,141원이 총 들어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을 먼저 맞습니다. 전달을 하였죠. 그리고 이 남은 금액 161만 4,141원은 이제 다음 저희 여기 2회 사연으로 또 2월 하여 구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구출 비용으로 2월을 하고요. 다음 분 구출 비용이 모자라면, 그러니까 두 분 구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저희 베나TV 탈북자 후원금에서 보태서 400만 원을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A, 1-B 두 분은 어디쯤 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분들 안전하게 지금 그 동남아 안전지대 지금 도착을 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저희가 또 두 분의 두 분을 구출을 했잖아요. 또 베나TV와 도움을 통해서. 네, 구출단 전에 두 분. 구출단 전에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은 국정원에서 지금 조사받는 과정에 있고요. 한 분은 지금 국정원에 도착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첫 번째 도착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지나면 하남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대한민국에 이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놀랐던 게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면은 하루 만에 2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저희가 못 모으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게 이제 베나TV 또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한 생명을 구하는 그 생각을 아주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그 큰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뭐랄까요, 그 미래죠.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다리예요. 그래서 베나TV도 사실은 제 후원금을 전달하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제 꿈이 뭐냐면은 한국이든 아니면은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최대한 탈북민들을 위한 많은 신들러들을 만드는 일이 이제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 제가 뭐 만나면은 제가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는 또 다른 분이 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면서 어떤 말을 저에게 하냐면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출하는 거는. 왜냐면은 생명을 구출했다는 그 생각이 들면은 생명을 구출을 당한 사람은 큰 빚을 지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오려고도 하고 또 감사도 또 지나치게 표를 해요.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그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올 때는 뭐 비타500을 한 잔이라, 그러니까 뭐 작은 병 하나라도 사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비타500이 비타5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 작은 선물,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보기에는 그냥 작은 선물 같지만 그분한테는 큰 선물, 큰 마음의 표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예. 네, 저희가 또 지금 동남아 안전지대까지 네네. 와 계시다고 하니까 다음 회차에서 이제 또 무사히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경과보고를 계속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예, 좀 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출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국 정부가 이게 탈북자들 그렇게 동남아로 가는 그 루트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탈북자들이 동남아로 가는 거를 이렇게 무시 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7월 중순 말부터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를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활동가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중국에 이렇게 뭐 그 행사하러 북한에서 왔다가 그 행사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망쳤다 그러더라고요. 연길에서. 근데 아직도 지금 못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탈북자 검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미얀마라든지 이런 국경 지역에 중국 경찰들이 매복을 해 있고요. 지금 또 바뀐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드론을 이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을 때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에 탈북민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매복을 해서 산에서 내려오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잡듯이 네. 샅샅이 잡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론이라는 거는 하늘에 띄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안전한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중국 정부한테 탈북민은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중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일을 하는 그런 탈북자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거나 또 미국으로 가는, 어쩌면은 중국 정부는 이런 탈북자들을 정치적 탈북자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뭐랄까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잡지만 주로 정치적 탈북자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예, 맞아요. 탈북자. 예, 그리고 탈북자들을 잡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잡기만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있는 활동가들을 검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활동가들이 없으면은 이분들이 삼국을 통해서 다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탈북민들의 그 탈출을 돕는 분들을 지금 색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인 국적을 가진 탈북자분이 중국에서 활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6명의 지금 조선족 활동가분들이 잡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잡힌 탈북민들을 모두 이렇게 지금 조사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51명 정도가 지금 중국 공간에 잡혔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지금 국경 변방 그 감옥으로 지금 이송이 됐고요. 사실은 변방 감옥에 가면은 대부분 탈북자들이 바로 북송이 돼요. 변방이랑 경찰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변방대에 넘기면은 변방대에서 한 뭐 일주일, 뭐 많으면 일주일, 뭐 3, 4일을 거기에 묵게 하고 바로 북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잡힌 5명,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한 5명,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방대에 옮겨졌고 조만간에 북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잡힌 사람들 중에 지금 연령대가 가장 많으신 분이 50대고, 노약자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으신 분이 50대니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50대가 되면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거의 6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가장 어린 그 사람이 1살 배기 어린아이. 그 중에 5명이 10대라고 예, 하셨어요. 5명이 10대고 15명이 지금 그냥 성인이고요. 예. 1살짜리 네네. 애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도 지금 활동가들도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못하고 있고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이 폭풍이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활동을 저희가 지금 재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꿋꿋이 맞습니다. 구출단 활동을 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다만 지금 상황이 좀 더 긴박하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배나 구출단 2회에서 새롭게 또 사연 2명을 들어야죠. 저희가 말씀해 이번에 이제 구출할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그리고 아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2명이고요. 고향은 함경북도고요. 탈북 날짜는 2011년이었고요.
지금 11년. 예, 탈북 이유가 되게 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탈북 이유. 북한에서 엄마가 의사였고 아버지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사여도 뒷돈을 못 받게 보안성에서 감시가 너무 심해서 집안 살림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소토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소토지는요, 북한에서 이제 뭐 작은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이 경제 정책이 바뀌면서 개인들에게 땅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구획을 줬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형제는 언니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항상 비상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집을 떠날 수 없어서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너무 싫었습니다. 직장은 작은 임산사업소 자재원으로 일했으나 거기서 중국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도강 못하게 경비가 심할 때였는데 중국에 가서 큰 돈을 벌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잠이 오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결심하고 도강선을 찾았으나 돈만 떼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파철 모은 것을 팔고 엄마 약 팔은 돈과 월급 모은 것 가지고 2달간 자전거 타고 강변을 돌며 물살이 안 센 곳을 봐두었습니다. 2달 후 7월에 비상식량으로 사탕소금 빵을 준비해서 도강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점심때쯤 친구네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잘 다녀오라고 하신 말이 거짓말만 한 것에 지금도 마음에 한으로 남습니다. 자전거 타고 저녁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돌 때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밤이 오자 내가 받은 곳으로 강을 넘었습니다. 비가 온 터인지라 물살에 이리저리 쓸려 다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넘어와 지친 몸으로 강변에 앉아 조선을 다시 보니 못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시간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집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나를 팔아서 돈을 벌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 팔려간 곳에서 4달을 살았는데 중국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보내주지 않으면 도망가겠다고 계속 말하자 때리다 못해 결국 도망가면 돈을 날릴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이 지금까지 살던 농촌 고란입니다. 남편은 철근공이고 아버지는 농부, 어머니는 정신병자여서 가난에 찌든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병을 돌보는 것도 고통이었고 남편은 일을 먼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집에 한 달에 몇 번 안 왔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이 얼굴도 곱고 똑똑한데 아깝다고 했습니다. 나는 중국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생각에 중국의 모든 것이 싫습니다.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중국에 오고 1년 후 아버지가 충격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병에 걸렸답니다. 돈 벌어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고 병을 고쳐드려야 했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도 똑똑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빠지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 와서 다행히 심장병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살아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살아온 좌절과 아픔으로 살아온 중국 생활은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로서, 딸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자유를 그리던 그 꿈 말입니다. 선생님들 안전하게 우리 모자의 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의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네요.
참,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는 말로도 들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이제 탈북을 하면은 중국 지역에 숨어들거든요. 달려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기 이름 본명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잡혔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름을 찾고 싶다고 하네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로도 들립니다. 예. 이 30대 초반 여성의 고출 비용 그리고 그 자녀 두 사람 고출 비용은 구출단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회 방송 나가고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답을 해주셨어요. 힘내십시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난 아이도 우리가 구출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탈북자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난 그렇죠. 아이도 구출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차 때 나간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왜 우리가 그 아이 또한 구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구출하는 분이 북한 여성분하고 그리고 중국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중국 아이까지 염려할 수 있는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구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제가 1회차 때 남겼던 그 글을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베나TV 그 공지 댓글 밑에도 저희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1회에서는 A, B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각각 좀 후원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모자 사연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배나 구출단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AB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너무나 너무나 커진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후원금 또 베나TV 탈북자 후원금으로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항상 어떻게든 400만 원을 항상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회부터는 AB로 나누지 않고 배나 구출단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나 구출단 이름으로 후원금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20명이 함께 하면은 소중한 생명 한 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커피가 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한 잔씩 덜면은 한 달에 저희가 세이브하는 돈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 15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또 10명이 더해지면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이면은 한 명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출하고도 남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좀 꼬드겼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보자.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큰 돈을 한 명을 구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일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덜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정말 그 일이 정말 의미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 가서 20명 모으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잔의 커피를 줄이시고 한 달을 이제 그 돈을 모으시면은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절히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인간이 아니라 인생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나TV는 인생을 구출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을 구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 부분을 못 찍겠어.
버리셨어 또. 네, 자, 아.